예, 한원영입니다. 오늘 문제 두 개 풀어봤는데요. 시장의 균형 문제랑 뭐 세금 부과, 그리고 탄력성, 요거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풀어볼까요? 1번부터 풀어볼까요? 자, 1번 이제 잘 보세요. 항상 그 미시 순서를 보면 개인의 수요를 시장의 수요로 바꾸는 거라고요. 그죠? 개인의 수요를 시장의 수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어떤 개인들의 수요는 가격, 뭐 연관제의 가격, 뭐 소득, 뭐 소비자들의 수,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공급 함수라는 것도 가격을 보고 생산 요소 가격, 기술 수준, 뭐 공급자들의 수 쭉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봐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별 수요를 시장의 수요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제 개별 수요 함수를 QD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뭐 많이 공부해 보셨으니까 그냥 가장 쉬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수요량은 영어로 하면 뭐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수요량은 영어로 하면 뭡니까? 퀀터티. 그럼 공급량은 퀀터티. 수요량도 퀀터티. 공급량도 퀀터티. 그럼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퀀터티라 하면 걔네들이 수요량으로 알아들을까요? 공급량으로 알아들을까요? 아, 노노노. 퀀터티 디맨디드. 왜냐면 퀀터티하고 뒤에 디맨디드가 붙잖아요. 제 옛날 사람 후치 수식, 피치 이즈 생략, PP형, 바이. 이 뒤에 붙는 게 바로 뭐예요? 수요를 설명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양. 그래서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변수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2분의 3이라는 것이 있고 가격 앞에 이제 100-1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개별 수요 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고 했어요? 50명이 있다고 했죠. 자, 보세요. 10원일 때 몇 개를 사겠느냐, 5원일 때 몇 개 사겠느냐. 근데 그렇게 나오는 양이 50명이 반응하는 거니까 시장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50을 하시면 돼요. 가격 보고 양이니까. 이 전체의 숫자는 여기 숫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10원에 두 개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5명 있으면 10원에 두 개를 사는 사람이 5개 있으면 10원에 10개를 산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프로 그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개별 수요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설명 변수고 이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읽었잖아요.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을 때는 요렇게 읽었는데 수요 함수는 요렇게 읽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격이 10원일 때 만약에 두 개를 사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옆으로 10배만큼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최대로 지불하려는 의사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함수를 시장의 수요로 바꾸려면 반응하는 거에 곱하기 50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50에다가 요 딱 곱하면 75가 되는 건가요? 네, 75. 아까 요걸 실수하신 거지? 그렇죠? 하면 여기다가 2분의 1 P가 있고요. 자, 그런데 세금 문제를 계산하려면 수요 함수보다는 역수요 함수가 더 쉬워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럼 그 다음에는 역수요는 150 마이너스 2Q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죠? 네. 그러면 또 이제 개별 공급 함수 QS가 있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21분의 P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10원일 때 몇 개, 20원일 때 몇 개, 30원일 때 몇 개 공급하는 양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시장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곱하기 40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3분의 1p 이렇게. 그리고 세금의 문제라든가 보조금의 문제라든가 할 때는 역수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균형 찾을 때 왈라스 균형이라는 걸 찾았죠. 왈라스 균형이라는 것은 그냥 균형의 가격 찾는 역할뿐이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거래하면서 얻는 이득을 계산하려면 내가 최대한 내려는 의사가 있었는데 시장에 갔더니 적은 가격을 내라라고 하면 그 차이가 바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계산할 때는 항상 역으로 바꿔서 역수요, 역공급을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P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30 플러스 3Q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공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이 2명 있다 그러면 2배 가면 되는 거예요. 3명 있다 그러면 3배 가는 거죠. 여기를 보면서 더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가격 보고 양이니까. 그렇지? 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일단 균형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균형을 찾는 방법은 마샬의 접근 방법이죠. 그죠? 최대 지불이사에서 최소 수치이사를 빼는 건데 소비자들이 개당 더 낼 것 같으면 거래하는 양은 줄어들고 생산자들이 더 받으려고 한다면 거래가 한다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일단 뭐 여러분들은 건 다 아시니까 위에서 아래 거 뺐을 때 동일해야 된다. 위에서 아래 거 뺀다. 120 위에서 아래 거 뺀다. 5Q 그러면 시장에 거래하는 양은 24개가 될 것이고요. 이게 제대로 풀렸으면 여기에 넣던지 여기에 넣던지 가격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24를 넣으면 48이 되는 거고 102가 나오는 건가요? 또 여기다가도 24 이렇게 넣으면 3, 4, 12, 3, 2, 6, 72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102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장에다 딱 쓴 다음에 대충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잘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놓은 다음에 아 저런 수요 함수를 갖는 사람이 50명이니 시장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시장의 공급 함수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살짝 또 그림도 하나 건드려 줘야죠. 그죠? 예. 이 그림은 뭐 세 줄에 그리든지 다섯 줄에 그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만약에 이 문제가 20점짜리다. 그럼 10페이지 중에 2페이지를 할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30점짜리다 그러면 3페이지를 할애하시는 겁니다. 10페이지 중에. 만약 40점짜리다 그러면 4페이지를 작성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어렵고 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잘 옮기는 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다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접하고 나서 어떻게 쓸 줄 몰라서 하는 건데 지금서부터 항상 교과서를 그대로 옮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를 그대로. 교과서 설명. 그렇죠. 명리를 그대로 옮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자신의 생각한 거를 조금씩 중간에 넣는 거지. 그러면 교과서 순서는 그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다가 계속해 보니까 아 이런 방법이 좋구나라고 그 방법대로 글을 쓰신 거잖아요. 그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그 사이에다가 쏙쏙쏙 넣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그 소설을 쓰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학교 그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볼 때 보통 뭐 요즘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조교형들이 와가지고 소설을 써라 임마. 너같이 소설 쓰는 놈은 처음이다. 그래서 옆 친구랑 이렇게 답안지도 바꿔놔요. 이 친구가 쓰는 걸 이 친구랑 바꿔놔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도 소설이고 얘도 소설이었어가지고 전혀 답안지를 바꿔도 점수 차이가 안 나는 거지. 어차피 걔네들 건 다 버릴 거니까. 뭐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실 때도 제가 또 한번 또 이제 여쭤볼게요. 그러면 수요 곡선의 가격 절표는 150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냥 1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수요 곡선 그리시고
공급의 가격 절편은 30이니까 30 이렇고 우상향하게 공급. 적당히 응? 여기가 이제 24개. 예. 그리고 여기가 102라는 가격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여러분들은 지금 전문가가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하고 다 터득한 사람들이겠지? 48분의 102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외국에 가면 아이비라고 대학이 있잖아요. 그죠? 뭐 8개인지 뭐 그 넝쿨 대학교 있잖아요. 그지? 걔네들 미시경제학 시간에 어떤 걸로 시험 보냐면 잘 보세요. 모는 종이 있는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을 딱 줘요. 그리고 뭘 준비하라 그러냐면 자를 준비하라 그래. 물론 모든 대학교들이 다 아이비리그래도 똑같은 미시경제학이라도 레벨 차이가 있겠지 수업들마다. 근데 여기다 점을 딱 주고 여기서 이 공식을 주는 것도 아니야. 수요함수 공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그리고 뭐를 하라면 스케일, 자를 이용하라고 해요. 되게 웃기지 않아? 걔네들은 미적분 모르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하니까 그죠? 예, 걔네들한테는 dp분의 dq 이런 것만 알려줬더니 막 애들이 돌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자를 이렇게 싹 갖다 대면 여기에 숫자가 보여요. 그 숫자가 바로 150이야. 그리고 이렇게 쓱 가면 102라는 가격이 보여요. 그러면 탄력성은 48분의 102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균형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일까? 요 놈분의 요 놈이 되는 거예요. 72분의 102가 되는 겁니다. 꼭 한번 이따 왜 저렇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자, 여기서는 됐고. 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세금을 얼마를 매긴다고 했어요? 세금을. 개당 30원의 세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자, 개당 30원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 남는 것을 정부가 가져가면 되는 거라고요. 맞죠? 만약에 여기가 30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남고 남으니까 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거래하자 그러면 정부에 낼 30이 마련되지 않으니 거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뺐을 때 30을 남겨야 돼. 소비자가 법적으로 세금을 내던 생산자가 법적으로 세금을 내던 30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세금의 법적 부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가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귀착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30원은 남겨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120 한번 쓰시고요. 똑같이 OQ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는 T라는 하첨자를 쓰게 된다면 이건 이제 90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5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개가 거래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세금이 부과될 때는 5, 20, 5, 4, 5, 5, 1은 5, 8에서 18개가 거래되는 것이고 자, 소비자들 지불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8을 넣으면 36이 되니까 114가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것이 제대로 풀리고 있으면 30 차이가 나면 84가 되는데 검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진짜 84 딱 떨어지죠. 그죠? 네, 자꾸 이렇게 여기다 18 미안합니다. 18이라고 해서 18을 넣으면 84 딱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둘이 내는 가격이 30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풀렸으면 84 해야 되고 요걸 먼저 풀었으면 더하기 30을 해야지 114가 되는 거예요. 항상 중간중간에 검산을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대충 하셔도 돼요. 이거 정확하게 뭐 자로 따지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18 그리고 여기다 가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114가 있고 저는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렸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는 두 개로 그리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만 크게 그리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하나는 원래의 균형 그리고 세금 부과 후의 균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보기가 좋지. 84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했던 것은 세금을 내는 총 크기, 후생 손실, 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다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지? 소비자들이 개당 경제적으로 귀착된 양은 얼마예요? 얼마죠? 12? 12지, 그지? 예, 12. 소비자들에게는 개당 12원씩 경제적으로 귀착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원을 내는 거죠. 그렇죠? 예, 12대 18. 이렇게. 비율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비율로 하면 3, 4, 12, 3, 6, 18? 아니면 6, 2, 12, 6, 3,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크기 비율은 2대 3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2대 3이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학습했잖아요. 잘 보세요. 소비자들에게 수요 곡선이 우상한다면 나에게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경제적으로 귀착되는 양은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가격이 쭉 오른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안 살랍니다. 수요량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공급자들도 자신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가격은 규정법도 조금 떨어지게 될 테니까 어떻게 돼? 나는 안 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에요.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가격이 올라갈 때 난 안 살랍니다 하는데 생산자들이 아쉬우면 아유 내가 더 부담할 테니까 내 거 사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소비자들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더라도 제가 더 부담할 테니 생산자들 저한테 빨리 물건 넘기십시오. 그렇죠?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세금 안 낸다. 나 네가 주는 물건을 안 사도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다. 대체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아쉽지가 않아.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덜 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역탄력성 원칙이 적용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라고 했었죠? 잘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48분의 100이라고 했고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였어요? 30서부터 100이니까 뭐 분의 뭐예요? 72분의 맞죠? 72분의 102가 될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똑같아. 절편에서 가격까지 가서 원점으로 가는 거니까 절편에서 가격까지 가서 원점으로 가면 돼요. 조금 이따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탄력성을 정확하게 구하면 이거죠. 그죠? 탄력성을 구하면 정확하게 구하면 뭐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전문가들이잖아. 자, 여기 탄력성 구할 땐 여러분들이 아마 요 식을 이용할 텐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dp분의 dq, q분의 p, 마이너스 붙여줬고 네.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공급은 dp분의 dq, q분의 p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균형은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비율로 할 때는 없어져도 돼요. 따라서 탄력성의 비율은 뭐 대 뭐요? 요거 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2분의 1 대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양쪽에다가 6을 곱해도 비율은 변함이 없죠? 그러면 3 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역탄력성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2 대 3이죠. 근데 이거 보세요. 역수요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 2 대 3 바로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세금의 부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역탄력성 원칙이니까 30원 중에 5개 중에 2개는 소비자가 5개 중에 3개는 공급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세금은 5개 중에 2개 5개 중에 3개 그리고 세금은 얼마였어요? 30원이었잖아요. 12원 30원이었잖아요. 18원 바로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객관식에
이 문제 똑같이 주어주는데 몇 분에 풀어야 돼? 탄력성 나오면? 세금 문제 나오면? 객관식 1분이에요, 1분. 그렇죠? 그거 하는 요령이 뭐냐면 요거만 딱 보고 하는 거예요. 역탄력성 원칙으로 2대 3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장 가서 이거 푸는 거 아니야. 시험장 가서 어떻게 푸냐면 요거만 구해내는 거예요. 요거요. 그렇죠? 저거만 딱 구해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30원이 필요 없어. 30원 중에 12원은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귀찮게 되니까 12 더하자. 그래서 114 딱 나오는 거고 18원 덜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좀 나쁜 표현이지만 일본하고 좀 관계도 나쁜데 계속 더 나빴으면 싶어요. 와꾸를 잘 와꾸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종에다 쓰는 건 설계를 잘해가지고 좋은 답안지를 옮기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실제 더하고 빼기 하는 분들은 나쁜 사람들. 와꾸를 틀을 잘 짜가지고 요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좋은 글로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한번 적어보고 그림도 그려보자. 이렇게. 아시겠죠? 거기 가서 막 연습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역탄력성 원칙, 균형 찾고 역수요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 어차피 요거 비율대로. 근데 역탄력성 비율이야. 탄력적이면 탄력수록 부담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덜 탄력적이면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균형에서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들은 안 사려고 그러고 생산자들은 안 팔려고 하는 거니까 시장 균형 자체가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뭐? 요거 후생 손실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거래하는 양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탄력적일수록.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거, 오늘 균형하고 탄력성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봤다. 그리고 뭐 여기 면적 계산하는 거 할 때, 요거 면적 계산하는 거 할 때, 여러분들 저기 후생 손실 구하라고 하면 여기 면적, 뭐 하복어 삼각형 이러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도 다 그렇게 쓸 텐데? 그렇지? 그러게 아니지, 그지? 거래하는 양이 줄어들었다. 6개. 그러면서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이사와 생산자의 최소 수치 이사가 30인데서 거래를 하니 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게 똑같지 않을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면적 계산하는 것보다 후생 손실이라는 개념이 뭐야?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서 효율성을 잃게 되는 크기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당 하나당 30원이고 6개 거래하는 양이 줄어들고 그렇죠? 소비자, 생산자들 양쪽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 2분의 1을 곱하자. 똑같은 수식이라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채점하는 사람들이 다 꼼꼼히 읽어볼지 않을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 그것도 운 아니겠어요, 그죠? 이 여러 교수들이 이제 돌려가면서 채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분은 뭐 30점인데 29점을 줬다. 근데 어떤 분은 10점 줬다. 그럼 그거 다시 매겨야 돼. 선생님들이 하도 많이 해보니까 비슷한 점수로 나올 거예요. 몇 점 차이 나면 다시 점수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28점이면 그냥 28점이야 거의. 물론 뭐 현실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 채점 기준을 뭐 믿어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냥 잘 쓰시라고요. 잘 쓰시라고. 누구 눈에 뜨이던 잘 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소비자 잉여는 원래 1, 2, 3이었는데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요렇게 면적이었는데 세금이 부과한 이후로 소비자 잉여 줄고 생산자 잉여 줄고 이 전체가 다 주는 건데 요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의 세금 수입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크기랑 여기 크기는 줄어든다. 그리고 여기 크기를 나중에 또 이용할 수 있겠는데 요 면적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요함수도 구하는데 수요함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마샬의 보통 수요함수도 있고 힉스의 보상 수요함수도 있고 슬러츠키 보상 수요함수도 있고 또
원래의 효용을 유지할 때에 또 나중에 효용을 유지할 때에 보상 변화와 동등 변화를 알려주는 또 수요 곡선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요 크기를 초과 부담, 요 크기를 초과 부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초과 부담의 크기가 저거랑 똑같으려면 소득 효과가 없어야 된다고. 소득 효과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수요 곡선은 다 동일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비자잉여 주는 것이 보상 변화, 동등 변화보다 줄게 되느냐, 크게 되느냐. 가격이 떨어질 때 또 올라갈 때. 그런 거 그려보셨죠? 그죠? 보상 변화, 소비자잉여, 동등 변화 순으로. 보통제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순서가 바뀌고 열등제일 땐 또 순서가 바뀌고 가격이 하락할 땐 또 순서가 바뀌고 그래서 보통 뭐 외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소동 이렇게 보통제일 때는 가격이 떨어질 때 정상제이며 보통제일 때 가격이 떨어질 때 보상변화, 소비자잉여, 동등변화, 크기의 순 그런 건 아직 안 하셨구나. 나중에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우리가 볼 게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곡선 저렇게 안 주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부터 문제를 줄 수도 있으니까 수요함수 네, 그런 것들 이제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들은 다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아, 네, 여기가 아까웠네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탄력성 문제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수요 곡선이 직선은 아니지만 직선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가격이 이렇게 바뀔 때는 무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호탄력성이라고 하죠. 왜냐면 수요 곡선은 직선일 리가 없잖아. 그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가 생긴다 그래서 호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지. 구간을 이용한 탄력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00원에서 90원 떨어질 때는 10% 하락하는 거지만 90에서 100으로 올라갈 때는 뭐 11%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지? 점탄력성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네, 점탄력성 이용하는데 여기 점에서 점탄력성을 이용해 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dp분의 dq, q분의 p가 있는데 일단 dp분의 dq는 요렇게 볼 때의 기울기예요. 여기 점이니까 어떻게 돼? a분의 b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q분의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양의 최대한 얼마까지 낼 의도가 있느냐였어요. 이렇게 C. 그러니까 어떻게 돼? A분의 B 곱하기 B분의 C 하니까 A분의 C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선이면 수요 곡선이 직선이면 바로 어떻게 해요? 가격 절편 구하고 가격까지 내려온 다음에 원점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 저거 DP분의 DQ 막 이렇게 구해놓고 한 그런 시간이 없다고. 이게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과거 시험 보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거지. 먹 빨리 갈고 빨리 써야죠. 소매에서 꺼내서 보고 쓰던 뭐라 말, 뭐 보고 쓰던 써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잡다한 탄력성 진짜로 막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렇지? 예. 그리고 5급 시험에 있어서 탄력성 더하기 빼기해서 내려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지?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가 돼? 이런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죠? 왜요? 그러니까 그걸 써야지. 지출 금액의 변화가 없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 항상 1,000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격이 1% 떨어지면 수요량을 몇 퍼센트 줄여야지 내 금액의 변화가 없는가. 가격이 10% 상승하면 10% 줄여야 하고 5% 하락하면 5%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수식 못 보셨어요? 어디서도 보셨죠, 이거?
이것도 있었을 텐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원래는 수업할 땐 그러죠. 로그를 취하고 뭐 미분을 하면 저런 뭐 근사치가 나온다는데 필요 없어. 그냥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건 백분율로 그냥 떨어뜨려 주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빼주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것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요. 예.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공급은.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는 공급 곡선이 있다. 가격은 여기다라고 하면 항상 절편에서 가격까지 올라간 다음에 원점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 절편이 음수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거기다 진짜 숫자 넣고 구하는 사람들은 모자라다. 아시겠죠? 응. 되셨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진짜 누가, 아이, 여러분들, 여기 5급 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맨 앞에 앉을 거 아니겠어요? 제 친구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치?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아는 대로. 뒤에서 선배들이 다 지켜줘. 그치? 근데 전문가 불러놓고 앞에서 헛소리하면, 야, 일단 쟤 좀 빼면 안 될까? 쟤 다시는 들어오게 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 앞에 있는 뭐 전문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생각으로 그놈을 공격해야지 뒤에 있는 선배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국장님께서 야, 쟤 오늘 점심 먹자 그래. 뭐, 아닌가? 저 친구 누구야? 점심 먹자고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심 먹자 그래. 야, 다음 수도 쟤 꼭 데리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포인트를 딱딱딱딱 짚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볼 때 하루 종일 책 본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딱딱 잡으시라고요. 그러면서 설계를 잘 해야지. 여러분들 설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앞으로 나라 살림할 때 여러분들 설계하러 가는 거지. 뭐 여기 가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거야? 이거 계산은 애들 시키면 된다고 애들 알바. 그렇죠? 또 교수들한테 야, 너 좀 프로젝트 좀 해봐. 그 계산 좀 해봐. 이거 시키면 되지. 그 결과를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작업해 온 걸 진짜 이놈들이 제대로 했나? 이대로 국정을 행정을 하게 된다면 진짜 나라 살림이 좋아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해야지, 그지? 거기 앞에서 계산기 두드려 놓고 막 당신 탄력성 잘못 계산했어 이기가 맞는다고 아시겠죠? 하여튼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똑같아요. A 마을의 수요함수, 개별 수요함수는 30 마이너스 2P가 돼 있고 B라는 마을의 수요함수는 QD 하고 30 마이너스 P고요. 제가 이 문제를 낸 것은 실제로 뭐 시험장 가서 뭐 이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벌써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지. 독점에 가면 1종 가격 차별도 있고 2종 가격 차별도 있고 3종 가격 차별도 있잖아요. 그죠? 3종 가격 차별에서 중요한 건 뭐지? 탄력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건 적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몇 개 팔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가격은 10이에요. A 마을에 사는 사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2. 바로 나와야 되겠지? 왜냐면 P가 있는데 가격 절편이 15란 말이야. 여기 10이고. 그럼 5분의 10 바로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바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2명 있으면 탄력성은 얼마일까요? 동일한 거죠. 왜냐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진다고 해서 탄력성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자꾸 그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완만하니까 여기에 탄력성이 덜 클 거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 항상 절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일한 거라고요. 그렇죠? 동일한 거야. 그래서 기울기 얘기할 때는 공통의 점을 지날 때 이쪽으로 보는 기울기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예.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격이 10일 때 탄력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이지. 그지? 예,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일단 문제를 읽다 보면 동일한 수요자가 각각 50명이 존재한다니 똑같이 여기다가 50을 곱하고 똑같이 50을 곱하고 일단 여기 탄력성 표시 한번 해주고요. 2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그럼 이런 사람이 이제 50명 있으니까 A라는 마을에 시장의 수요 함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을 곱하니까 1500이 되는 건가요? 제가 더하기를 잘 못하는,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1500 맞아요? 네. 저는 헷갈려도 됩니다. 저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100P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또, 여기도 50명이 있다고 했네요? 그렇죠. 여기도 50명이 있습니다. 50명. 그럼 B라는 마을의 수요 함수는 역시 1500 빼기 50P가 된다고요. 그러면 전체의 이제 시장의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시장 수요는 더하면 되는 거죠. 이번 바로 대답했어.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더하면 된다 그랬어. 분명히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더하면 된다 그랬어. 자, 일단 이렇게 더해 볼게요, 한번. 그러면 3000 마이너스 150P가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A라는 마을에서는 기껏해야 15를 내고 여기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B라는 마을에서는 최대 얼마까지? 30까지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30을 초과하면 아무도 안 산다. 맞습니까? 가격이 뭐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줘도 상관은 없어요. 등호는 어느 쪽에 붙여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뭐 여기다 등호 붙여주든 여기다 등호 붙여주든 상관이 없어. 네,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15하고 30에서는 누구만 구입하는 거예요? 얘만 구입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시장의 수요 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근데 가격이 이제 15보다 작으면 그때 이제 요 수요 함수를 쓰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데서 팔리고 B라는 데서 팔리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탄력성이 2, 이쪽에서는 탄력성이 2분의 1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시장 두 개를 다 합한 전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이걸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렇게 하다 그리다 보면 이렇게 꺾인다고? 그럼 도대체 가격 절편은 어디에 찾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꼼수를 쓰더라도?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시장의 수요에서 탄력성을 알려주는 산술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팔리는 양은 A 시장에서 팔리는 양도 있고 B 시장에서 팔리는 양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수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DP분의 A 시장에서 변화, B 시장에서의 변화 이렇게 곱하기 그리고 팔리는 양은 A 시장에서 팔리는 양도 있었고 B 시장에서 팔리는 양도 있었고 가격은 동일한 거고요. 맞지? 그지? 응?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요렇게랑 요렇게로 빼낼 수가 있겠지요? 분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볼게요. D, P분의 D, QA.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QA 플러스 QB, P 더하기. 그리고 잠깐 괄호 한번 열고 마이너스 DP분의 DQB 하고 QA, QB, P 이렇게.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탄력성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Q,
A만 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곱하기하고 QA 써놓고 전체에 Q 쓰면 수식은 변한 게 없어요. 그죠? 네, 요거는 바로 아까 했던 요 수식을 갖다 넣으면 2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하, 여기는 QB를 여기다 써놓고 QB를 여기다 써놓고 전체에 Q를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2분의 1. 그렇죠? 따라서 각 마을에서 탄력성들이 주어지게 되면 전체 판매량 중에 몇 퍼센트냐? 전체 판매량 중에서 몇 퍼센트냐? 그걸만 알면 탄력성을 판매하는 비율에 따라서 가중평균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가격하에서 전체 팔리는 양, 그리고 A마을에서 팔리는 양, B마을에서 팔리는 양, 그 비율만 알게 되면 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을이 3개라도 상관이 없겠죠? 마을이 4개라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것도 어디다가도 적용할 수 있지? 이거 어디다 적용할 수 있지? 똑같은 수식인데 이거 어디다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장 지배력. A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A사가 만들 물건, B사가 만들 물건, C사가 만들 물건이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동일한 물건인데 A사가 판매한 양, B사가 판매한 양, C사가 판매한 양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시장의 지배력, 그것이 좌우한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MR은 P 곱하기 1 마이너스 탄력성분의 1.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탄력적일 때는 한 개 수입이 0보다 크니 가격을 낮춰야지만 판매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수입은 증가한다. 네.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가격을 올리고 판매하는 양을 줄여야지만 총 수입은 증가한다. 그래서 왜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 여기 딱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긴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판매 수입은 여기서 극대화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지? MR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거 보세요. 한 개 수입이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판매하는 양을 늘리려면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렇다면 수입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비탄력적일 때는 한 개 수입이 음수야. 더 팔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 수입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럴 때는 판매하는 양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수입을 더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탄력성 얘기 나올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P 곱하기 Q가 만약에 총 수입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P% 더하기 Q%는 약 TR%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격이 10% 하락했더니 판매하는 양의 25% 증가했다면 수입은 15% 증가하는 겁니다. 탄력성 얼마예요? 10분의 25. 탄력적이잖아. 탄력적일 때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판매 수입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가격이 5% 올라갔더니 수요량이 3% 줄었으면 수입은 2%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탄력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3. 비탄력적이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탄력성 나오면.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 문제에 적용하면 A 시장, B 시장, A 마을하고 B 마을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그 마을 사람들끼리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탄력적인 데서는 가격을 조금 낮춰줘서 더 팔고, 비탄력적인 데서는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덜 팔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싸게 사가지고 비싼 데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재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전체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전 마을에서 다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고, 탄력적이라면 전 마을에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지. 동일하게 판매하려면. 그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10분 있다가 더 하시려면 10분 있다가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바이바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어요.